오늘 조선별란사는 세조가 육성한 젊은 무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남이의 옥입니다. 충무공 남이. 남이는 조선 세조 때 무신으로 1441년 서울 낙산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고조할아버지는 개국 공신인 남제의 큰할아버지는 문종의 고명 대신인 남지입니다. 또한 둘째 할아버지는 세종의 총애를 받은 남간, 할아버지는 부마도의 남휘, 할머니는 태종의 딸인 정선공주이고 아버지는 군수 남빈이며 어머니는 현감 홍여공의 딸입니다. 남이는 개국 공신의 후손으로 태종의 외증손이 되며 아버지까지는 종친 대우를 받았는데 세조 6년인 1460년에 무과의 급제의 관직에 진출합니다. 18세에 등과한 셈인데 조선 전기의 문과 급제, 평균 나이가 30세 전후라 18세의 무과 급제는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당시 세조는 한명회 등 훈구 공신들의 공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해 왕실 종친들과 젊은 인재들을 통해 견제하려 했습니다. 단종을 죽인 명분 자체가 왕권의 확립이었는데 세자인 예종은 사사건건 아버지 성에 앉혀서 수시로 발령실을 열어 인재를 뽑았습니다. 세조 12년인 1466년 치러진 이 시험에서는 새로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이미 문과 무과에 합격했던 젊은이들 중 젊은 엘리트 관료들을 재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과는 단 4명만 뽑는 바늘 구멍이었지만 장원은 아니라도 보기 좋게 합격해서 장수로서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라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의 나이 21세인 1463년인데 1466년까지 선전관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0월 2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1463년명 천순 7년 신숙주 구치관 윤찬 등을 불러 북방의 일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정하다. 임금이 명하여 허종을 채찰사 한명회의 종사관으로 삼고 또행 후군 조계종, 선정관 남이, 경사복 조영달 등을 군관으로 삼아서 보내었다. 선전관으로 재직 중에 경복궁으로 뛰어든 호랑이를 단숨에 처치했다는 야사가 있으며 이 시해에 난에서 전궁을 세워 행 부후군이 되고 뒤이어 당상관이 계자되었습니다. 이 시해에 난이 진압된 후 행후군이 되었으며 적개 공신 1등이 되며 이 시해에 난이 끝나자마자 우상대장으로 강순 어유소 등과 더불어 요동의 건주 여진 토벌에 출전해 공을 세웁니다. 특히 추장 이만주를 현 평안북도 만포시에서 주살하여 그 이름을 알렸는데 이 공으로 중추부동지사를 거쳐 불과 25세의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 오이도 총부 도총관 의산군이란 직위에 오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남이의 전공은 매우 화려한데 무예가 전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해의 난에서는 사자의장 또는 비장의 직분으로 참전해 화살을 사해서 5대를 맞아도 용색이 태연자약했다는 기록과 진압에 나서 사력을 다해 싸웠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책을 부수고 돌격하여 적의 수급을 베었다는 등의 무용을 자랑하는 기록이 전하며 건주의 정벌에서는 우상대장으로 참전해 이만주 부자를 참살하는데 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 명나라 사신이 남이의 명성을 듣고 그가 쏘는 활을 보고 싶다고 하는 기록과 참관 후 감탄하는 기록 등이 남아 있습니다. 불과 25세의 젊은 나이의 선봉장 겸 지휘관으로 참전해 무궁을 세운 기록은 당대에도 유별난 것이 사실이며 함께했던 강순, 어유소, 박중선, 이숙기 등은 남이보다 7에서 15세까지 많았습니다. 보통 최연소 병조판서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남이지만 군인으로서 그의 진정한 전성기는 25세인 1467년으로 1년 동안 이 시해의 난을 진압하고 건주위를 정벌할 때였습니다. 실록에서 1467년 남이의 기사는 화려한데 개국 공신의 자손으로 명문대가에서 태어나 20살 전후에 등과하고 25세에 엄청난 군功을 세워 공조판서, 오이도 총부 도총관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이의 젊은 혈기가 훈구 대신들이나 동급의 지위에 오른 선배 장수들의 시선에는 자만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기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조의 총애 속에 세조의 제2 끝무렵이자 예종의 즉위년이었던 1468년 26세라는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에 임명되는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세조는 훈구 대신들의 발호를 신진 종친을 등용함으로써 견제하려 했고 구성군 이준과 의산군 남이가 이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이의 옥의 배경.
그러나 남이의 병조판서 생활은 오래 못 갔는데 세조가 양해하고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세조의 측근 중 한 명이었던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임합니다. 다만 물러난 직위가 국왕의 호위를 맡은 친위대인 종이품 겸사 복장임을 볼 때 실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종 즉위년 실록 기록으로는 지중추부사였던 한계이가 예전에 강희맹이 남이의 사람 됨됨이가 병사를 맡길만 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는 말을 보태 병조판서를 박중선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한계인은 한명의 육촌 동생이며 예종의 세자 시절 스승으로 세자시강원을 거쳤고 남이를 찍어낸 공으로 이때 공신 3등에 오릅니다. 양소공 박중선은 순천 박씨로 남이와 같이 이 시해에 난을 진압한 적개 공신으로 얼마 뒤 남이가 처형될 때 이때 공신에 올라 경기도 관찰사, 도총관, 이조판서에 이릅니다. 이것은 남이 사후의 기록이라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젊은 나이에 오만함으로 병사를 맡길만 하지 않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반면 훈구 대신들이 신진 대신들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이가 원상 세력의 중심이었음을 볼 때 당시의 훈구 세력과 원상 세력이 신진 세력을 견제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과 남이의 반목으로 신진 세력이 원상 세력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몰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남이 사후 비슷한 신진 세력인 영의정 이준이 몰락하는 과정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남이의 옥. 이런 상황에 1468년 10월 24일 병조 참지였던 유자광이 예전 남이가 궁궐에서 숙직하고 있다 출현한 혜성을 보고 자신에게 한 말인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하려는 징조를 왕에게 전합니다.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4일 경술 4번째 기사 1468년 명성화 4년 유자광이 남이의 영모 사실을 고하니 남이를 붙잡아 실상을 묻다. 오늘 저녁에 남이가 신의 집에 달려와서 말하기를 혜성이 이제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너도 보았느냐 하기에 신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이제 천하 가운데에 있는데 광망이 모두 희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다 하기에 신이 강목을 가져와서 혜성이 나타난 곳을 헤쳐 보이니 그 주에 이르기를 광망이 희면 장군이 반역하고 뒤에 큰 병난이 있다고 하였는데 남이가 탄식하기를 이건 역시 반드시 응함이 있을 것이다 하고 조금 오랜 뒤에 또 말하기를 내가 거사하고자 하는데 이제 주상이 선정관으로 하여금 재상의 집에 분경하는 자를 매우 엄하게 살피니 재상들이 반드시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수강궁은 허술하여 거사할 수 없고 반드시 경복궁이라야 가하다 하였습니다. 영모를 고변한 것으로 남이는 즉시 체포되었으며 그는 처음에는 모반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혹독한 국문을 받으면서 결국 시인했습니다. 옛날 국문이란 것이 지독한 고문 끝에 결국 거짓이라도 토설을 하거나 고문을 끝까지 견디다 죽든지 둘 중 하나라서 국문장으로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이었죠. 남이의 측근인 민서도 남이의 집에서 북방야인들에 대한 방어 계획을 논의할 때 요즘 같은 천변은 간신히 일어날 징조라 자신이 고변당할 것이 두렵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간신은 한명하라 했다고 진술했는데 영모 혐의가 더욱 불리하게 된 것은 당시 함께 겸사복으로 있던 여진 출신의 무장인 문유량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남이의 침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천변의 사실을 들어 간신들이 난을 모의할 징조이니 자신과 함께 이들을 몰아내어 나라의 은혜를 갚자는 제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이의 이런 뜻에 강순도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임금이 산릉에 가는 도중에 한명회 등을 제거하려 했고 그 후 영순군과 구성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4일 뒤인 1468년 10월 27일 강순 조경치 변영수 변자에 문효량 고봉로 오치권 박자하 등과 함께 저자에서 거열령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남이를 변호한 조숙도 사형에 처해졌고 남이와 친했던 조영달과 이지정도 비록 남이가 이들과 모반을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모반에 임하면 알렸을 것이니 이들 또한 한패라는 논리로 처형됩니다. 또 남이의 장인인 김계의 관직을 빼앗고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신복인 조영달, 이지정, 조숙 등 25인과 장영대의 맹불생, 진소근지, 이산 등을 죽였습니다. 윤말손, 정숙로 등은 공신노권을 몰수하는 동시에 이들을 종으로 삼고 최연호는 변방에 충군되었습니다. 남이의 기질과 경력으로 볼 때 병조판서의 자리는 그가 어떤 직분보다도 아끼고 원하던 것으로 예종의 즉위와 함께 반대자들의 건의로 직을 빼앗기자
이에 대한 울분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모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남이가 무인이고 거사하기 전에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강순을 비롯해 거의 모두가 무인이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남이 등의 영모는 세조 때 배출한 무인들이 예종이 즉위하자 한명회 등 훈구 대신에 동양에 시기와 의구심을 품고 이들을 제거하려는 무인 반란적인 성격을 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록의 기사를 면밀히 살펴볼 때 남이가 정치적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왕을 겨냥한 영모로까지 발전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조선 후기의 여러 야사는 남이가 유자광의 음모로 죽었다고 보았고 그런 억울한 사연 때문에 무속에서는 그를 신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남이의 모친은 남이와 근친상간 혐의가 씌워져서 처형당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역적이나 그에 준하는 미움을 받았던 인물들에게 강상을 범하는 혐의를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전례가 몇몇 보입니다.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1468년 명성화 4년 공신의 호칭을 3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남이의 어미를 환혈시키다. 또 어뢰기를 남이의 어미는 국상 성복 전에 고기를 먹었고 그 아들이 대역을 범하였으며 노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으니 청컨대 극경에 처하소서 하니 명하여 저자에서 환혈하게 하고 3일 동안 효수하게 하였으니 남이가 증한 때문이다. 증을 했다는 것은 상피 부틈을 말하는 것으로 연산군과 그의 큰어머니 승평대부인 박씨는 물론 매국노 이완용과 큰며느리 임건구를 불륜으로 장남이 자살했다는 매천야로 기록 등이 그렇습니다. 승평대부인 박씨는 1등 전공신 박중선의 딸이며 월산대군의 처로 높은 신분이었지만 불심이 강해 남편 유저로 절을 짓는 등 유생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조카와 함께 가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완용의 장남 이승고는 병약해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몇 년 안 돼 자연사한 것이 사실인데 강상의 법도를 주장하던 유생들에게도 불륜이란 소재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었던 모양입니다. 하긴 이런 방식은 현재에도 이어져 나리들이 정적을 제거하려면 그들의 재산이 늘어났다거나 자식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가 되죠. 사건에 대해 임난 전에는 남이를 난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임난 이후 일부 야사에서는 유자광의 모함으로 날조된 옥사라고 규정하고 남이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영웅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이의 옥을 날조구로 표현한 대표적 기록으로는 국조기사와 동각잡기의 두 문헌을 인용한 열야실 기술입니다. 요약하면 예종은 선왕 때부터 남이를 미워했는데 즉위하자마자 곧 그를 병조판서에서 해직했고 남이의 혼잣말을 엿들은 유자광이 거짓을 보태어 반역을 꾀한다고 아뢰어 옥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 이후 일부 야사의 남이가 비극적 영웅으로 묘사된 것은 유자광에 대한 후대인들의 인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조선 중기의 무후갑자 사화의 책임을 후세인들이 유자광에게 돌려 그를 극악무도한 간신으로 인식한 것과 관련되어 남이의 옥도 그가 날조했으리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 350년인 1818년에 반개후손 우의정 남공철의 상소로 자신이 끌어들여서 같이 죽도록 만들었던 강순과 함께 신원됐고 1910년에는 충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순조실록 21권 순조 18년 3월 1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1818년 청가경 23년 우의정 남공철이고 참판 윤시명을 증지토로 바르다. 강순과 남이가 죽은 지 300년이 넘도록 이름이 죄인의 명부에 남아있고 자손들이 쇠잔하고 또 오래되도록 아직까지 신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강순과 남이는 모두 유자광의 무고로 인하여 죄도 없이 화를 당하였습니다. 더욱이 남이는 효용이 여느 사람보다 뛰어나서 여러 번 기공을 세웠으나 유자광이 심히 시기를 하고 시어로 죄를 꾸며 법망에 끌어넣어 죽였는데 야사에 그 사실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에 선조 때의 연신이 그의 억울함을 말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이런 일은 후일을 기다려서 적선하는 호사로 삼으면 매우 좋겠다 하였습니다. 성명께서 임금의 자리에 계시면 억울한 자로서 신설되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조처가 오늘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청건되고 영의정인 강순과 병조 판서 남이에 대해 모두 그 억울함을 신설하고 그 관작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역사 속에서 무용을 떨쳤던 장군이지만 한 많은 장수라는 이미지에
비극적으로 죽은 인물의 이미지가 합쳐져 민간에서 무속인들이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무속인들에게는 관우와 더불어 영험한 분 순이 2위를 다퉜다는데 젊은 청년이 거열령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억울하게 죽었다는 세간의 여론과 함께 신으로 모셔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편 그의 아내는 세조대의 공신 권람의 딸이었는데 그와 결혼하게 된 사연을 전하는 야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이가 하루는 길가에서 채반을 이고 지나가는 계집종을 봤는데 악귀가 채반을 올라타고 있어 악귀가 무슨 해코지를 할까 싶어 쫓아가니 계집종이 어느 저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 앞에서 기다리니 집에서 난리가 나는데 계집종이 이고 온 채반에 든 감을 이 집 아가씨가 먹고서는 숨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남이가 곧바로 방에 뛰어들어 아가씨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고 권람이 딸을 구한 그를 사위 삼고자 점쟁이를 불러다 혼인 여부를 점치게 했답니다. 점쟁이는 남이의 사주가 흉하지만 딸의 수명이 짧아 남이의 불운을 보지는 않고 복만 누리다 갈 것이라고 말해 권람은 그대로 혼인시켰습니다. 그 뒤 이 쫓겨난 귀신이 원한을 갖고 남이의 돌에 새겨진 시를 조작해서 남이가 처형되는데 일조를 했다는데 실제로 권람의 딸이자 남이의 정실은 권람이 세상을 떠난 그 해에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이의 딸은 한명회의 종이 되었다가 1년 후 노비에서 벗어나는데 의령남시 족보에 따르면 참판 500옹에게 출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15일 의미 세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권남의 외손녀인 남이의 딸을 놓아주는 것이 어떠한가를 묻다.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남이의 딸은 권남의 외손녀인데 권남이 공이 크니 놓아주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원상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남이의 딸은 이미 상당군 한명회의 집에 계집종이 되었습니다. 권남의 공은 진실로 그나 남이의 죄악이 지극히 중대하니 경솔히 사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또 이에 의해 신승민 등이 범한 죄를 물으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이에는 국휴를 무릅쓰고 첩을 얻었고 이에는 정처를 소박하였고 신승민은 관기를 가늠하여 종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남이의 딸을 놓아주고 이에 의해 신승민 등을 추액하지 말게 하였다. 그가 태어난 생가는 조선 초기 행정구역으로는 연화방이었으나 조선 말기에는 남이탑골 또는 남미탑동으로 불렸고 생가는 역적의 생가로 빈터로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근처 주민의 꿈에 남이가 나타나자 그는 몰래 현을 꽂아 임시방편을 삼았었는데 순조 때인 1818년에 사면 복권이 되자 정식으로 사당을 세워 그 넋을 달랬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연화방과 건덕방을 합쳐 연건동이 됐는데 현재는 대학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 연건 캠퍼스 이름의 유래가 됐습니다. 비극적 삶을 살은 안타까운 무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구전설화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 설화는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는 호랑이를 바위에 던져 때려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온 지명으로 남이섬이 있는데 남이섬에 남이의 묘가 만들어져 있지만 허묘이고 실제 무덤은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현재 남이섬의 묘는 1965년에 전 한국은행장으로 남이섬을 인수한 수재 민병도가 새로 조성한 것으로 비석은 노산 이은상이 쓰고 글씨는 일중 김충현이 썼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세조가 육성한 젊은 무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남이의 옥이었습니다.